기출문제 문제풀이 2020년 3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1번부터 80번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이하면서 시험 대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타이포그라피의 알파벳 글자꼴 용어 중에서 X 하이트의 의미로 맞는 것은, 이건 이제 타이포그라피가 실무에서 글자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민 라인이 있고 그리고 베이스 라인이 있는 부분이 있죠. X 하이트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X 하이트구나. 그리고 민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구나. 그리고 캡 하이트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구나. 그 다음에 밑에가 디센더 라인.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에 있는 어센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지 광고의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설명은 광고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스터, 신문 광고, TV 광고, 잡지 광고, 보통 우리가 매스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매스미디어 광고가 잡지, 신문, TV, 라디오 4대 광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적합한 설명은 한 번에 전국 광고가 가능하고 예상 고객의 도달 범위가 넓다. 타이포그라피의 가독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좀 길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길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미묘한 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보통 수험자들이 문장이 길어지면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보면 문제가 길수록 답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가독성이라는 거는 잘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인 단어가 돼 있네요. 판독성이 높은 활자꼴이라도 짜임이나 배치가 좋지 못하면 읽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당연한 말인 거죠, 사실. 게스탈트의 법칙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넷 중에 하나를 고르란 문제죠. 게스탈트 법칙은 근접성의 법칙, 폐쇄성의 법칙, 유사성의 법칙, 연속성의 법칙,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품 시장을 세분화한 결과로 몇 개의 세분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삼고 표적 시장별로 서로 다른 마케팅 믹스를 적용함으로써 최대한의 매출, 이익, 시장 점유율 등을 달성하는 목적을 둔 전략. 이걸 왜 할까요? 차별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다음 중 5개 광고물이 아닌 것은, 5개 광고물이 아닌 것은, 보통 에드벌룬, 하늘에 떠 있는 커다란 이렇게 지나가다 아파트 분양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커다란 풍선이 떠 있는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에드벌룬, 그리고 빌보드, 간판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스칼라이팅은 뭐냐면은 비행기에서 광고하기 위해서 빠른 비행기들이 보면 기체 같은 것들을 가서 글씨 같은 걸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5개 광고물이 아닌 것은 POP 광고입니다. 이건 구매 10점 광고의 약자입니다. 블리스가 발명한 것으로 한자의 표의성을 바탕으로 한 그림 문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답은 시멘토그래피고요. 픽토그램은 저희가 비상구 그림이라던가 그리고 어디 가면 이 형태를 보고 어떤 장소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 가면 어디가 체조 경기장인 건지 아니면 권투 경기장인지 픽토그램을 보고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가장 큰 광고 효과가 있는 지면은 어디인가? 뒷표지에 실리는 광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2023년도 2회차 시험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칭과 비대칭이 가장 가깝게 적용되는 디자인 원리는 균형입니다.
대칭적 균형과 비대칭적 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셉을 설정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디자인 할 때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이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아이디에이션하고 결국 그걸 가지고 컨셉으로 도출시킨다.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형, 그림, 합성 등을 만드는 기술이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정통적인 디자인 가치와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 컴퓨터 그래픽의 결과물은 도구와 기계의 성능만으로 결정된다. 현재 컴퓨터 그래픽스의 작업은 프로그래머만의 몫이다. 뭔가 뉘앙스가 부정적인 거에 들어가면 답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1번이 답입니다. 기본적인 카메라 촬영 기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높은 빌딩이나 절벽의 높이를 강조하려고 할 때 가장 적당한, 이곳이 높구나. 우리가 높은 빌딩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꼭대기까지 쳐다볼 때 고개를 위로 올리게 되잖아요. 그쵸? 그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법은 틸트 기법입니다. 카메라를 고정하고 카메라를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고요. 팬 기법은 카메라를 고정하고 좌우로 움직여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촬영하는 기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 시장 세분화를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구매력이나 예상 매출액 등은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해당 세분 시장의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분 시장은 작고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의 수립이 가능하고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죠. 네 가지 중에. 조건은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 실행 가능성, 실질성, 신뢰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셰넌과 위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델을 바르게 설명한 것. 이거는 외우면은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또 안 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기호화 시키고 또 이 메시지를 만들고 그 메시지는 기호로서 어떤 해독이 필요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목표해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 광고나 옥외 광고나 이런 것도 예전에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광고의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교통 광고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라고 돼 있죠. 교통 광고는 어떤 내외부, 교통수단 내부, 역, 시설물 이런 데 있고 그리고 교통 인구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정거장에 교통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택시에도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버스에도 붙을 수도 있고. 근데 광고의 노출 빈도가 소구 대상의 선택 의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거는 매스미디어인 TV, 라디오, 신문 이런 쪽을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생활에 관한 AIO를 이용한 라이프스타일 목록 조사에서 A, 액티비티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설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나는 집을 마련하기 전에 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온돌보다 침대가 더 좋다. 나는 가구 배치나 장식 등을 자주 바꾼다. 나는 교통이 불편해도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 뭔가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나머지가 있고 하나는 뭔가 행동하는 거예요. 나머진 좋다, 생각한다, 뭐 하고 싶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답은 3번이겠죠. AI 심리도법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활동, 관심, 의견. 활동은 어떤 활동에 관련된 거, 운동, 취미. 관심은 나의 직업에 관련된 거, 패션이라던가 음식에 나 이런 관심 많은 거. 의견은 자기가 어떤 교육이나 문화,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겠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어떤 출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꼭 파일을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압축률이 좋은 JPG 파일, 사진 파일을 얘기하는 거고 256 카를라를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가능한 GIF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PNG 파일은 JPG 파일처럼 그 압축률도 좋은데 거기다가 투명도까지 있어서 네, 쓰는 파일이고 그리고 PDF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이기도 한 파일의 생성에서부터 출력까지 문서와 그래픽을 이미지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모든 컴퓨터 시스템의 인쇄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포맷 형식 포터블 다큐멘트 포맷 PDF 파일로 이제 인쇄를 보낼 때도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한 원본을 보내지 않고요. 이렇게 네, PDF 파일로 많이 보내죠. 다음은 컴퓨터 그래픽스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 또는 회사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애플이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보통 GUI라고 하는 GUI, 그리고 더글라스 C가 마우스 네, 개발했고요. 더글라스 C, 엔젤바트 네, 마우스 개발했고요. 어도비 시스템이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 페이지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네, 최초의 레이저 프린터 개발은 제록스입니다. 뭐 출시를 한 건 IBM이 먼저 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실무 관련된 문제랑 좀 많이 밀접하다라면 서체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문 서체 중 쉐리프 스타일은 이라고 돼 있는데 쉐리프는 획이죠. 네, 끝에가 획이 있는 거죠. 산세리프는 획이 없는 것. 거기 그 4개의 문항 중에 에리어를 그 다음에 푸트라 제가 채를 좀 확대해서 놔뒀는데 보도니 채는 끝에가 이렇게 획이 있습니다. 가라몬드 채도 마찬가지고요. 플랭클린 고딕 채는 당연히 획이 없죠. 네, 산세리프 채죠. 헬베티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길산스나 그리고 유니버스 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채도 기본적으로 명조채랑 고딕채가 뭔지 좀 외우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각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특징 중에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집 디자인은 신문, 잡지, 브로셔, 서적 등에서 시각물을 기능적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속에 정보의 위계를 탄생시키는 분야이다. 캘린더는 정보의 제공과 장식적인 기능도 병행한다. 포스터는 광고 매체로서 이용되며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방법이나 장식성은 없다. 포장 디자인은 상품을 보호하고 상품의 미적 가치를 높여 판매를 촉진을 돕는다 라고 돼 있죠. 보통 틀린 것은 찾아라고 돼 있을 경우에 그 수검자들이 꼭 보면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스터는 종류가 문화행사 포스터, 공공 캠페인 포스터, 상품 광고 포스터, 관광 포스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식 포스터 있죠. 장식 포스터는 그냥 장식으로 예쁘게 액자처럼 만들어서 광고 목적이 아니라 포스터 자체가 장식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쪽으로도 보면 장식 포스터를 많이 걸어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한 80문제를 한 3부에 걸쳐서 했는데요.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전체적인 거를 한번 흐름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60 디자인의 260이었습니다.